네, 존속기간 만료 후에 전세권 양도. 그러면 비교 개념으로서 존속기간 만료 전 전세권 양도. 존속기간 만료 전, 즉 용익물권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겠죠. 그 경우에 전세권 양도 가능합니다. 그 가장 원칙적인 모습이고요. 지상권 용익물권이죠. 양도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마찬가지로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전세권이 양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좀 전에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의 그 관계는 이 전세권을 새롭게 받은 양수인 사이에서 관계에서 그대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연한데 전속기간 만료 후에 전세권 양도 개념으로서 별도로 묻고 있습니다. 이 개념의 포인트는 존속기간 만료 후예요. 존속기간 만료 후면 전세권은 어떤 기능만 있죠? 담보물권의 성격만 남습니다.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당연히 떠올라갈 거고요. 즉 전세고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죠. 반환 채권. 그런데 여기서는 전세권 양도에는 피담보채권도 함께 양도하는 걸 의미합니다. 항상 이제는 존속기간 중에 양도 문제인지 아니면 피담보채권과 전세권을 분리해서 어느 하나만을 양도하는 것인지가 핵심의 포인트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만료 후에도 전세권이 양도, 즉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경우에는 이 전세권은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담보물권인데 사실상 우선변제 효력인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하시면 됩니다.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를 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양도는 가능해요. 피담보채권과 함께. 즉 피담보채권과 함께 담보물권인 전세권. 자, 이 경우에 전세권은 저당권처럼 생각하시니까 나중에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가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피담보채권과 함께 같이 양도를 하는 겁니다. 전세권을 양도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전세권 양도이면 피담보채권이 함께 가는 게 원칙적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양도를 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양수인은 전세권과 피담보채권을 받을 수 있냐가 핵심인 겁니다. 즉 전세권이니까 양도니까 등기를 하면 됩니다. 등기 이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피담보채권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등기만 있으면 이 채권도 양수인에게 넘어가냐? 그게 쟁점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 양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하고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의 일자 있는 통지 승낙이 있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채권 양도편에. 450조 이하의 그 관련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 채권 양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세권의 경우는 등기 절차에 따라 해야만이 양수인이 채권과 전세권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채권 양도에 대해서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보다는 채권 양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야만이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채무자 등에 주장할 수 있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해야만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 450조 1항 2항의 그 규정인데 그게 통지나 승낙이라는 절차를 같이 합니다. 근데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전세권,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를 할 수 있는데 양수인이 이를 확실하게 취득하려면 전세권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 하는 거고 피담보채권의 경우에는 확정일자에 있는 방법으로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권에 대해서 지금 이 사안의 경우는
다른 어떤 권리자가 등장했어요. 압류 및 출신 명령을 받거나 아니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대한 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게 하나의 쟁점인데 그것도 채권 양도에 관한 효력의 우위거든요. 우리가 보면 이중매매랑 좀 비슷한 사안이에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핵심은 전세권 등기만으로 부족하고 채권 양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핵심의 포인트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게 어느 주소인지는 알겠죠. 존속기간 만료. 담보물권만 있는 전세권이다. 근데 그건 저당권과 마찬가지인데 저당권은 제가 써놨어요.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의 경우 채권 양도와 저당권 양도를 별개로 판단한다. 각각의 요건. 이거를 양도하려면 이전 등기가 있어야 하는 거고 저당권은요. 채권 양도는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하기 위해서는 채권 양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즉 채권 양도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저당권에 별도의 등기는 없이 당연히 저당권을 취득한 게 아니고 저당권의 등기, 이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채권 양도 절차가 없으면 채권 양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수인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채권 양도면 450조 1항 2항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 거고 저당권 양도는 186조에 따라 등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전 등기가 아니라 부기 등기 형식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 입장이다. 마찬가지겠죠. 전세권도 담보물권의 성격만 남기 때문에. 근데 우선변제적 효력인 거죠. 근데 그게 전형적인 저당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이 주소가 뭐냐면 결국은 그거였어요. 전세기간 만료 이후에 전세권 양도 계약 및 전세권 이전 부기 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 자, 전세권이 넘어갔죠. 이전에 부기 등기로. 근데 여기는 뭐가 있죠? 피담보 채권과 플러스 전세권이죠. 여기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어떤 방식으로? 전세권 이전에 부기 등기 방식이거든요. 이러한 사실만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 즉 피담보 채권이거든요.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채권 양도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다. 즉 별도로 거쳐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로써 3자인 전세금 반환 채권의 압류 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제3자거든요. 이 3자에게 대항하려면 단순히 전세권에 대한 등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피담보 채권인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만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소가.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한번 복수겸해서 계속 언급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읽으면서 기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무슨 성격이요?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뭐가 나오죠?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이 표현 중요합니다. 말소 등기가 없어도 당연히 소멸하고 말소를 안 해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는 겁니다. 단지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때문에 이게 뭐하다? 피담보 채권.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담보 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 시까지 설정 등기 효력이 존속하고 즉 담보 물권적 성격이 이제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용익 물권적 권능은 사라지지만 피담보 채권인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존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 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원래 본래의 모습은 용익 물권적 권능인데 존속기간이 경과하면 끝나는 거죠. 소멸로. 기간 만료로 담보 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도 이제 담보 물권적 권능만 남은 거죠. 용익 물권적 성격을 소멸했기 때문에 등기 없이 이 전세권에 대해서도
피담보채권인 전세금 반환 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즉 저당권부, 피담보부 채권의 양도는 함께 가능하다는 게 기본 법리입니다. 근데 전세권의 경우에도 이제는 담보물권만 남았잖아요. 근데 그 담보물권 성격은 저당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함께 양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 채권에 대한 양도조차를 거쳐야 하는 거고 등기는 등기대로 각각의 절차를 마쳐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민법 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 양도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이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치지 않는 한, 거치지 않았으면 제3자에서 대항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거는 전세권 이전의 등기는 갖췄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채권 양도에 관한 확정일자의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없다고 볼 수 없다. 요 문구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즉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별도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용 증명이나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통해서. 그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의 분리 양도. 이건 뭐냐면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가 가능한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분리 양도, 채권의 양도가 가능해요. 다만 약정에서 금지에 제한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와 같은 연장선에서 전세금 반환 채권의 분리 양도 가능한 것은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은 존속 기간 중과 그 다음에 존속 기간이 만료된 경우로 구분해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속 기간 중이라면 용익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겠죠. 하지만 존속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담보 물권적 권능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이 돼야 할 겁니다. 자, 먼저 판결 요지 보세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면 이게 존속기간 중인지 존속기간이 만료인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읽으시면서. 일단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용익물권 성격뿐만 아니라 담보물권 성격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자, 담보물권의 특징은 부종성과 수반성이에요. 자, 피담보 채권의 성립 여부에 따라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변제, 기타, 소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해요. 그게 부종성이에요.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성립과 소멸에 있어서. 수반성은 뭐냐면 피담보 채권을 양도하는 피담보 채권, 채권이 양도기 때문에 가능해요. 채권 양도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이 채권을 다른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통상적 의사라면 이 양도 계약에는 저당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건 합리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이 있는 채권과 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 채권은 가치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저당권 채권이면 저당권으로 넘겨줄 의사가 내포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수반성이란 건 뭐냐면 그러한 상식에 바탕에서 피담보 채권이 양도되면 저당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다만 각자 채권 양도는 양수 절차를 해야만이 제3자의 대항력이 있는 거고 저당권에게는 이전 등기를 갖춰야만이 저당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수반성 그런 의미입니다. 아,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에 있으면 그 계약에는 수반성 기초에서 저당권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 물권적 합의가 있었다. 그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수반성이란 수반성 보겠습니다. 자,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을 설명할 거고요.
전세권을 담보하는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전세권과 이제 이 경우는 뭐냐면 존속 기간이 만료해서 담보 물권적 권능만 있는 경우입니다. 존속 기간이 만료해서 별도의 등기 없이 용의 물권적 권능은 사라지고 소멸되고 담보 물권적 권능만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경우에 전세권과 피담보 채권이 있겠죠. 담보 물권이니까. 그런데 이 피담보 채권만 분리하여 전세권만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당연한 겁니다. 이게 주된 목적이고 이건 종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존립의 근거가 되는 피담보 채권을 분리한 채 전세권만, 즉 저당권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 반환 채권, 즉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전세권만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반대로 이제 반대 경우입니다. 전세권과 분리하여 피담보 채권인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할까? 근데 어느 쟁점에서 이제 그 수반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 수반성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양도되면 전세권도 양도되는 건데 그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 판례는 수반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수반성이란 피담보 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 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 담보라고 하는 담보 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춰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 채권의 처분에는 담보 채권의 물권의 처분도 포함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해석인 것이지 항상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아니라는 얘기는 어차피 이렇게 양도는 별도의 당사자 사이의 어떤 약정이 있는 거잖아요. 약정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즉 전세권을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가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의미는. 그걸 이제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언제나 함께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뿐 합리적인 것이지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 해지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 반환 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 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즉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멸한 경우 이때는 용의 물권적 권능은 없어요.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별도로 피담보 채권만 양도 가능합니다. 나 저당권 필요 없고 이것만 가져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언제?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들렸죠. 언제 존속기간 중이냐 아니면 존속기간 만료 이후냐 전세금 반환 채권 분리 양도할 때는 항상 나누셔야 한다고. 근데 여기는 지금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계약이 합의된 경우 또는 이건 좀 별도로 하시는데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반환 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약정에서 달리 정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뭐라고요? 채권 양수 별도로 양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 양수인은 무담보 채권을 전세권이 없는 담보 물권이 없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안 따라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수반성이라는 것은 채권이 따라가면 양도되면 뭐가 간다고요? 전세권, 담보물권 전세권도 같이 가는 건데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합의 해지거나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전세권을 남겨둔 채 채권만을 갑에게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에게는 담보가 없는 거죠. 담보 없이 채권만 양수한 꼴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함께 이전되지 않는 권리들 저당권 그 전세권은 소멸된다고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논의 범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면 존속기간 중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렇죠?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권 반환 채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다. 반대로 전세금 반환 채권을 남겨둔 채 전세권만을 넘길 수는 없다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건 또 아셔야겠죠. 자, 정리하면 지금 존속기간 중에서는 언급이 없고요. 존속기간 만료 합의해지, 그러면 갑에게 전세권과 플러스 피담보 채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을에게 요거는 남겨둔 채 전세권만 양도 안 된다. 그렇죠? 전세권만 양도 안 되죠? 반대로 피담보 채권만 양도하는 건 가능하다. 전세권 없이. 요 관계를 잘 보셔야 합니다. 전세권만의 양도는 안 된다. 하지만 피담보 채권만의 양도는 가능하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이제 존속기간 중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보게 되면 피담보 채권만을 양도한 경우는 당연히 을은 무담보 채권을 양수한 거죠. 담보 없는 채권을 양수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이것만 넘기기로 했기 때문에 담보권은 그대로, 전세권은 그대로 둔 채. 따라서 전세권 없는 피담보 채권만을 양수받은 거기 때문에 무담보 채권이 되는 거죠. 당연한 논리인데 그 표현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다음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즉 용의 물권적 권능이 소멸되기 않은 상황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용의 물권적 권능이 소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려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소국이라니까 X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X가 표현한 거라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어느 때?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이 표현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만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은 전세권과 함께 넘길 수는 있지만, 전세권과 함께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는 건 가능하지만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용의 물권적 성격에 있어서 전세금은 성립 요소다, 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 이제 여기 나오는데,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려 하면서, 그러니까 전세권을 그대로 남긴 채, 만약 전세권을 소멸시키면 상관없겠죠. 전세권을 없애버리고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양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존속시키려 하면서. 그럼 전세권이 있는 상태에서 존속기간 중에 존속시키려 얘기는 뭐냐면, 이 표현이 들어간 게 왜 그렇죠? 만약에 전세권을 존속시키지 않기로 했어요. 그럼 어떤 경우죠? 담보 물권적인 권능만 있는 경우잖아요. 그 경우에는 분리해서 양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를 염두에 두고 존속시키기로 하면서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존속하는 중에. 왜냐하면 합의해지를 없애는, 이 얘기는 뭐냐면 존속기간이 아직 기간 만료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전속권을 존속시키려 하면서의 얘기는, 반대말은 합의해지 않다는 얘기예요. 합의해지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존속기간 만료거나 합의해지를 하게 되면 분리해서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쓴 겁니다. 따라서 이 표현이 정확하니 표현한 거죠.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이 표현도 중요하지만 다만 할 수는 없어요. 확정적으로 할 수 없어요.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이제 조건부로 가는 겁니다.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즉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확정적으로는 양도하는 것은,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장래에, 먼 미래에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피담보 채권, 전세금, 보증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죠. 그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비교해서 장래, 이 표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장래의 조건부 채권 양도는 가능하다. 이게 임대차 보증금의 그 성격과 관련해서 이 얘기가 나와요. 어느 경우에 나오냐면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는 정지조건부의 권리 양도다. 채권이야. 그 얘기, 왜 그 논거가 뭐냐면 임대차 보증금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조건부로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장래에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하는 표현이 그때도 나와요.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은 우리가 할 때 당연히 공제된다고 합니다. 연체된 차임, 손해배상이 있으면. 그리고도 남는 게 있으면 임차인의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장래의 조건부 채권은 양도는 가능하지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시험의 키포인트입니다. 이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금의 경우에도 보증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해야만이 전세권 설정자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양도를 해버리면 공제 문제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양도한다는 게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장래에 중요합니다. 근데 반대로 소멸한 경우에는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보증금의 성격이 있는데 근데 당사자의 그거는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언급은 않고 요 문구만 존속하는 중에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아, 전세금 반환 채권의 분리 양도는 존속 기간 중이냐 아니면 존속 기간이 만료로 끝난 용의문구적 권능이 소멸된 경우냐 구분하시고 존속 기간 중이라도 확정적으로 양도는 불가능하지만 장래의 조건부 채권 양도는 가능하다. 중요한 출제 포인트고 출제자는 여기에 주목을 할 겁니다. 자, 존속기간 만료시.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그럼 분리해서 양도하는 게 머리에 나옵니다. 다만 전세권만의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전세권을 남겨둔 채 피담보 채권인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 가능하다. 전세권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만약에 요거를 전세권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틀린 지문입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계속 전세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